네, 안녕하십니까. 2021년 9월 17일 울프입니다. 날아올라라 대한의 주작이여 라는 내용으로 오늘 아침에 픽한 종목은 대한항공입니다. 이 대한항공에 대해서는 매수 의견을 드리는 부분이고, 이 증권사 레포트로 KB투자증권에서 투자 의견 상향, 영업이익 서프라이즈 가능성이라는 제목의 내용이 나왔습니다. 주가 추세상 이 펀더멘탈의 변화, 그러니까 퀀텀 점프 라인에 지금 위치해 있고 적절한 우상향을 유지하고 있다. 그래서 저의 의견은 매수 의견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투자 아이디어입니다. 위드 코로나. 이제는 코로나와 함께 걸어가야 할 것 같다.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경제 개방은 이제는 좀 해야 하지 않나, 어느 정도 감안을 해야 하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는 것 같고요. 이 코로나가 완전히 해소되기까지는 좀 답답하지만 그래도 이제 기다리만 합니다. 기다려야 돼요. 어쩔 수 없습니다. 저는 그래서 2022년 내년에 6월 정도는 어느 정도의 국가별 교류가 기대가 되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본격적으로 대한항공의 주가가 더 상승할 수 있는 모멘텀을 가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실제로 저는 또 2022년 6월이면 백신 보급이 어느 정도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경제 개방이 이때부터는 확실하게 이루어질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됩니다. 바이셀 메소드입니다. 프리미엄 구간을 닫고 내려올 때 매도를 하는 것이고요. 디스카운트 구간을 닫고 반등을 할 때 매수를 하는 것입니다. 차후에 동일한 패턴이 나오면 매도와 매수를 적절하게 대응을 하시면 됩니다. 제가 이걸 말씀드리는 이유는 모든 주식은 추세선이라는 게 존재합니다. 그 추세선이라는 것은 바로 펀더멘탈을 의미하고요. 이 펀더멘탈 안에서 주가가 모멘텀을 가지고 왔다 갔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바이셀 메소드를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바이 포인트, 셀 포인트를 보면 이 펀더멘탈 라인의 변화가 발생을 했다는 거죠. 이 퀀텀 점프라는 건데, 이 퀀텀 점프 이후에 새로운 추세선에서 주가가 우상향을 유지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분할 매수가 좀 적절해 보이는 현재의 주가 추세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 파란색 선, 밑에 있는 파란색 선에서 한 번 더 도약을 했어요. 그런 다음에 두 번째 위에 있는 파란색 선에서 닫고 올라가고, 이 빨간색 선에서 맞고 내려오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으며, 최근에 하락 추세선을 끊고 다시 한번 올라와 주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레포트를 보면 이제 KB투자증권에서의 강성진님께서 레포트 올려주셨는데, 투자 목표 주가가 38,000원, 영업이익이 3,474억 원, 컨센 상회를 했다. 올해는 9,790억 원을 할 것 같다. 근데 이거는 언제까지나 예상일 뿐입니다. 항상 이렇게 되리라는 법은 없습니다. 매크로 환경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변화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것을 맹신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어떤 포인트에 주목을 해야 하느냐? 바로 이제 레포팅 중에 이제 내용 왜 올라가느냐에 대해서 집중을 해야 하는 거죠. 기대 이상의 항공, 화물, 업황을 반영했다라는 게 이제 목표 주가에 조정된 주된 근거라는 것이고요. 해운 물류 정체가 예상보다 장기화됨에 따라서 대한항공의 화물 경쟁력이 조금 더 부각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신규 화물 급증하는 현 상황에서 경제성 대비 화물을 많이 확보할 수 있는 강점으로 작용할 것. 그러니까 사람들을 많이 태우는 것보다 차라리 화물을 더 많이 태워서 화물을 운송을 해서 돈이라도 더 벌자. 그걸 잘 하고 있는 게 바로 대한항공이라는 것이죠. FN 가이드를 보면 우리의 연기금 형님들이 3대 주주로 깔고 계십니다. 자, 시세 현황을 보면 1년 사이에 115%나 올랐으므로 언제든지 떨어져도 이상하지 않을 주식이라고 가늠할 수가 있습니다. 사업 요약을 보면 항공기 설계 및 제작, 민항기 및 군용기 정비, 위성체 등 연구 개발을 수행하는 항공 우주 사업 관련 사업을 통해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고 있다. 이 회사는 돈을 벌지만 그 민간 항공 운항으로 돈을 벌지만 이런 군수, 항공, 우주도 열심히 투자를 해서 성과를 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항공기를 완전히 만드는 건 아니지만 이제 구조물 같은 거를 이제 제작, 설계, 생산, 정비, 성능 개량 이런 경험들이 좀 가지고 있고 또 기술력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무인 항공기 개발 사업도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보잉이나
뭐 이런 회사에 좀 완전히 미치지는 못하지만 어느 정도는 기술력을 갖고 있는 회사라고 보시면 되고, 연결 매출액 대비 뭐 감소를 했고, 그러나 영업이익 흑자 전환을 했으며 뭐 이러한 내용들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대상 노선 완전히 이제 망했지만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고, 이제 불확실한 시장 상황이 장기됨에 따라서 짧게 가져가는 거예요. 1, 2개월 단위로 이제 공급 조정을 좀 하고 있고, 노선을 좀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PER 밴드와 PBR 밴드를 보면 원래 이제 컨센이나 이런 것들 배수는 크게 현 상황에서는 너무 의미 있게 바라볼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고평가 구간이라 하지만 버는 돈에 비해 뭐 지금은 항공 운임으로 돈을 많이 벌고 있으니 이렇게 평가가 조금 높게 나오는 편이에요. 그러나 이제 코로나가 해소가 되면 이 밴드 차트도 이걸로는 설명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뭐 하는 회사인가? 일단 한진그룹의 지배 구조를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조원태 회장님, 그리고 삼자연합, 그리고 산업은행이 한진칼 대주주로 갖고 있고, 이렇게 한진칼은 대한항공을 또 이제 소유하고 있죠. 그러면 대한항공은 이제 최근에 이제 아시아나항공이 팔려가면서 대한항공이 이제 아시아나항공을 소유하고 있고, 한국항공, 뭐 에어부산, 아시아나, IDT까지 이렇게 갖고 있는 초대형, 대한민국의 초대형 항공사입니다. 무슨 말이 더 필요하겠어요. 여객사업, 화물사업, 항공우주산업, 이 세 가지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데, 일단 여객산업에서 벌고 있는 돈이 정말 커요. 근데 그게 완전히 말아먹었죠. 공실도 보면 우리의 연기금 형님들이 또 이번에 또 많이 담았습니다. 좀 더 담았어요. 일반 투자 목적에서 단순 투자 목적으로 보유 목적 변경을 했다. 단순 투자다. 자, 사업이 개요를 보면 여객사업, 화물사업, 항공우주 사업을 주요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고, 이 코비드-19 때문에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화물 운송에 집중하고 있다는 거죠. 다수의 이제 운행 노선, 이제 운휴 중임에 따라서 이제 국내 7개 도시, 해외 18개국 36개의 도시를 운항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이것보다 훨씬 더 많았지만 지금은 확실히 줄였죠. 어쩔 수 없습니다. 좀 더 기다려야 돼요. 인내심이 필요합니다. 자, 항공 우주 사업을 좀 더 관심 있게 봐야 돼요. 최근에 이제 뭐 민항 우주 이런 부분들이 좀 부각이 됐었는데, 이것도 대한항공도 충분히 그러한 우주 산업을 영위할 수 있는 그런 기술력을 또 갖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인내심을 가지고 좀 보완할 필요가 있습니다. 대한항공 2019년대 대비 화물이 확실히 77%로 올랐죠. 그때 올랐고, 국내 여객은 거의 뭐 망했습니다. 옛날에는 이제 60% 정도 됐었는데 지금은 7% 정도. 한국공항이라고 해서 이제 한국기지 조상업이라고 해서 공항을 이제 관리해주고 또 항공기가 뜰 수 있게 이렇게 서포트해주는 그런 게 이제 한국운수보조라고 합니다. 이 사업도 거의 변화가 없어요. 한진정보통신이라고 해서 이제 전산 관련된 주된 업무가 이제 84% 정도 매출액이 나오고 있는데, 무엇보다도 코비드가 좀 풀려야 이 매출액의 변화가 크게 발생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대한항공 원재료, 뭐 상품, 매입, 항공기 정비, 뭐 부품, 연료, GS칼텍스에서, 쉘에서 항공료를 따오고 있고요. 제가 이거를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항공유가 가격을 보면 거의 뭐 많이 떨어졌긴 해도 큰 차이가 없어 보이죠. 왜 그럴까요? 지금 기름값이 유가가 $100 이상 간다라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요걸 한번 보여드린 겁니다. 앞으로 이제 코비드가 풀리고 경제 개방이 된다면 엄청나게 또 항공유의 수요가 올라가기 때문에 가격이 미친 듯이 뛸 겁니다. 이런 부분을 좀 더 참고하실 필요가 있다. 항공산업이 빨아들이는 그런 원유가 엄청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100가
올라갈 것이다라는 전망이 바로 이 항공산업의 다시 한번 재개와 도약이라고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 이 항공유에 대한 부분을 좀 보여드렸고요. 지금은 반기에 1갤런에 175센트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2019년보다 200센트보다 더 올라갈 것으로 또 기대를 해봅니다. 생산 능력 뭐 이렇게 보면 이제 여기서 생산 능력이라는 거는 여객에 관련된 부분이에요. 2019년에는 엄청났죠. 앞자리가 9자리였습니다. 지금은 반기는 1자리입니다. 곱하기 단순히 2배만 해도 올해는 정말 형편없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다만 항공은 거의 큰 차이가 없고 거의 6배로 2배로 6배가 아니죠. 2배로 더 늘어날 전망이다. 자, 경영상 주요 공시를 또 이제 보면 계약을 보면 이제 군수 관련된 부분도 보여주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2021년 6월 30일로 뭐 끝났다고 되어 있지만 계속 이제 국제 과제로 또는 이제 비보잉사나 또 이런 것들 계약을 통해서 지속적인 기술력 확보를 위해 노력을 할 것입니다. 무인항공 이런 것도 대한항공이 어느 정도 할 것이라고 또 보고 있고요. 현대차가 한다고 하지만 대한항공도 가만히 있을까? 원래 잘하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더 잘할 가능성도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 신성장 동력을 확보하고자 소형 발사체용 공통 격변 추진제 탱크 사업, 공중 발사체 기획 연구 등 정부 과제를 적극적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라고 공시에 나와 있죠. 운수 사업 완전히 박살났습니다. 내용만 봐도 정말로 엄청나게 박살이 났구나 라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도약할 수 있는 그 날을 기대해 봅니다. 내년이면 확실히 도약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를 합니다. 그래서 저의 코멘트는 위드 코로나 시대, 이거는 명분이고요. 그렇다, 현재는 그렇다는 게 겉으로 보여지는 그런 의미고, 무엇보다도 이제 백신 보급으로 코로나가 완전히 해소되는 그날이면 이제 격동의 22년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2020년 6월 이후에는 지금보다 더 나은 미래가 그려질 것이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2023년에는 다시 팬데믹 이전으로 우리가 돌아갈 수 있고, 주변 사람만 봐도 너 뭐 하고 싶어? 소개팅녀한테 항상 물어봐요. 코로나 끝나면 뭐 할 건가요? 100이면 100 다 하는 말이 나 유럽 여행 갈 거야. 그거 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돈을 열심히 모으는 이유가, 안 쓰고 모으는 이유가 유럽 여행 가서 플렉스를 하기 위해서입니다. 가서 백도 사고 비싼 것도 먹고 술도 마시고 아주 거의 뭐 1주 2주 동안 확실한 플렉스를 하겠다.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반드시 운송수단인 대한항공 그리고 아시아나항공이 더 올라갈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가격은 어떻게 결정되니까 수요와 공급의 법칙을 따르게 되는 것이고요. 리얼 옵션이 발생하게 되면 가격은 이슈가 발생하게 되므로 주가는 계단식으로 가속화가 발생합니다. 가격이 바뀌면 사람들의 생각이 바뀌겠죠. 리얼 옵션의 가치가 최대치일 때 누군가는 매도할 것이고 누군가는 매수할 것입니다. 주가는 흐름은 원래 펀더멘털로 수렴하게 되는데 이를 리얼 옵션의 만기라고 합니다. 이 세상에는 영원한 것은 없고 모든 가격은 시간에 종속되어 있습니다. 역사는 반복되고요. 절대로 시장을 이기려고 하지 말고 미스터 마켓은 항상 옳다는 생각을 가지자입니다. 자, 오늘은 대한항공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봤고요. 투자 의견 상향, 영업이익 서프라이즈의 가능성이라는 내용으로 KB투자증권에서 레포트가 있었고, 이 주가 추세상 펀더멘털의 변화, 퀀텀 점프 라인에서 적절한 우상향을 유지하고 있다는 내용으로 오늘 이야기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컨텐츠가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